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지영입니다. 요즘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죠. 겨우내 움츠렸던 미식 세포도 슬슬 이제 활동할 시기인데 오늘은 봄을 맞아 수산물을 더 맛있게 더 합리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엄청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백종원 대표도 인정한 수산물 전문가이자 유튜브 입질의 추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소개해드리는데. 옆에서 아유 하시는 게 들려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식탁의 수산물 상식을 전하고 있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 정말 풀리다 보니까 낚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관련된 뭐 사고 얘기도 좀 있기도 했고요. 예, 특히 또 이제 후쿠시마산 이런 거 나오면서 물고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네.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심탄회하게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바로 키워드 띄워주시죠. 낚시의 계절, 이것만은 알고 가자. 어류 1타 강사, 봄 생선 꿀팁. 자, 자타공인 수산물 전문가이시니까 자, 네. 김지민 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가장 맛있는 생선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네. 그중에서 몇 가지를 꼽자면 일단은 봄에 암꽃게를 암꽃게. 그렇죠. 간장게장 담가 먹으면 가장 맛있을 때. 네. 그리고 뭐 도다리, 쑥국으로 끓이면 아주 맛있고요. 이면수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니 해도 각종 표류, 그러니까 이제 조개류가 대부분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키조개라든지 바지락, 백합조개라든지. 그럼 오이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조개 같은 거 먹기 딱 좋은 계절이다. 그렇죠. 조개구이가 좀 이제 더워지면은 먹기 네. 좀 그러니까 오. 이제 봄에 드시는 거를 추천하죠. 겨울하고 봄까지. 자, 반면에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거 있지만 피해야 되는 생선, 요때는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맛이 덜합니다. 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독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3월부터 5월까지는 이 페루독소, 이 조개류에 페루독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양식은 무관합니다. 네, 해당 지역에 페루독소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그러면은 해당 양식을 비롯해서 자연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거쳐서 뭐 양성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출하를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연산에 있는 것을 따다가 드시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추천하신 것 중에도 조개류가 있었는데 양식은 괜찮고 자연산은 좀 드시면 안 된다. 그렇죠. 한 5월까지만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숭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창 제철입니다. 그런데 숭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이 까만 숭어가 있고 하나는 눈이 노란 가숭어가 있는데 네. 요거 이제 뭐 시장에 따라서는 밀치나 참숭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눈이 검은 숭어는 지금이 맛있는데 눈이 노란 건 이제 산란을 맞춰서 약간 이제 흙내가 날 때예요. 자연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겨울로 양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숭어 딱 봤는데 눈이 까맣다 드셔도 됩니다. 눈인데 까맣지 않다 그러면 드시면 안 돼요. 오케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많이 올라서 지금 바다도 좀 생태계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 어떤가요? 그렇죠. 한 몇 년 전부터 동해에서 나던 오징어가 어장이 바뀌면서 지금 서해에서 많이 잡힌다고 해요. 오죽하면은 동해 오징어잡이 어부들이 남해로 돌아서 서해까지 가서 잡는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또 동해에서는 예전에 또 나타나지 않았던 다랑어, 참치죠. 참다랑어가 또 유럽에 올해 또 많이 잡혀서 화제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250kg짜리 참다랑어는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거든요. 네. 그게 동해에 잡혀서 화제가 됐었죠. 사실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잡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수온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명태 같은 경우는 국내 자체를 거의 감췄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반면에 또 참다랑어 같이 고급 어종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또 좋은 일이 아닐까 또 생각합니다.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좀 뭐가 바뀌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사건 사고가 요즘 테트라포트, 요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시는데 거기 정말 왜 이렇게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테트라포트가 이제 일명 산발이라고 하는데 구조물이 쌓이면은 구멍이 군데군데 많이 생겨요. 이게 물고기한테는 은신처가 됩니다. 물고기 아파트 같은 경우라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잘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기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좀 대형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좀 삼가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즐거운 낚시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키워드 띄워주시죠. 국산, 일본산, 이제는 알고 먹자. 앞서 살짝 언급했던 이제 일본 수산물 걱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후쿠시마산 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저희가 일본 수산물을 좀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가장 우리 국내로 많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1위가 1위가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아까 어패류 맛있다고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또 한창 그 비단가리비라는 종이 제철을 맞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비단가리비와 홍가리비를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일본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먹냐고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가리비도. 근데 가리비. 뭐 홍가리비라든지 비단가리비 같이 좀 빨갛고 알록달록한 보기에도 예쁜 종들은 일본산이 아예 없습니다. 오케이. 홍가리비와 비단가리비 같이 이렇게 화려한 가리비들은 일본산이 없다. 전량 국산이고요. 와, 그럼 이건 진짜 안심하고 먹어도 되네요. 그렇죠. 네. 원산지 따지도 않고 드셔야 됩니다. 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산 가리비가 있는데 이게 종명은 큰 가리비, 시장에서는 참가리비라고 해서 가리비 종류 중에서 가장 큽니다. 어른 손바닥만한데 물론 이제 뭐 맛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이제 뭐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하얗고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딱 봐도 아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강원도에서도 양식이 된다고 해요. 이제 이 강원도 어민들이 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생산이 되지만 한 80% 이상은 일본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가리비를 사러 갔는데 원산지 표기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90% 이상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희고 큰 가리비인데 원산지가 없다. 그럼 강원도에서 나긴 하지만 강원도라고 자신 있게 써붙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게 일본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멍게도 이제 일본산이 거의 없습니까? 사실 지금 멍게 제철입니다. 네. 통영에서 멍게를 양식해서 많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일본산이 거의 유통이 되지 않고 일본산은 언제 유통되냐면 이제 국산 멍게가 출하를 좀 멈출 때 그때가 이제 늦가을부터 겨울입니다. 이때 잠깐 횟집에 이제 유통이 되는데 사실 모양에서 좀 차이가 나요. 국산 멍게는 동글동글하고 또 뿔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뿔멍게라고도 하는데 자, 일본산 멍게는 약간 고구마처럼 홀쭉하고 뿔이 많지가 않습니다. 멍게는 동그랗고 뿔이 많으면 우리나라 거, 길쭉하면 일본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늦가을부터 이제 출하 저희가 좀 멈췄을 때 일본산이 많이 건너온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멍게 제철인 지금은 저희가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또 무슨 뭐든지 100%가 아니라 또 동해에서 양식한 것도 또 호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의 강류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 생각하면 있게 됩니다. 국내산이라 붙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렇죠. 없으면 이거 일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해보고 모양 좀 보고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쏠쏠한 팁을 저희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넘겨주시죠. 바가지 박살, 외식은 기분 좋게. 사실 이제 회나 매운탕은 집에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식을 자주 하실 텐데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외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생선들 중에 시가로 파는 게 대부분 맨날 시가 써 있으니까 시가가 뭐야? 맨 처음에 어릴 때 막 그랬어요. 예. 어떻게 이게 지금 결정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먹는 수산물 대부분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출하량이 공급량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요. 뭐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다만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량이 부족할 때 그런데 미디어나 매스컴을 타고 수요가 급증할 때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뛴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경우는 시가인데 사실은 그 고급 어종이나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로 이제 횟집에서 가격을 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저희가 퀴즈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민 씨께서 여러 가지 가리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 국산 가리비 2가지 요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비단 가리비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가리비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어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전 여기 써놨거든요. 네, 먹으려고. 어쨌든 봄철, 이제 제철 생선을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에서 속지 좀 않는 방법, 너무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뭐든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전자상가 같은 데 갔을 때 저희 또래는 좀 기억하실 겁니다. 워크맨 사러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는 워크맨의 브랜드나 모델명, 가격을 알고 가면 바가지를 당할 확률이 적어요. 그렇죠. 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가 먹어야 할 품목과 양 정도는 정해두고 요새는 또 시세 어플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광어가 얼마인지 우럭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런 가격을 사진을 조금 알고 가면은 확실히 상인이 부르는 가격이 이게 비싼지 저렴한지를 조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좀 알고 그건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정말 네. 그거를 많이 알아보려면 그래도 네. 어디다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세 어플이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이거 뭐 말씀해 되나요? 네, 유튜브니까. 예, 뭐 인어교 뭐 땡땡땡 뭐 이런 어플도 있고 네. 검색만 하면은 현재 이제 품목별로 쫙 나옵니다. 가격이. 오. 이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자기 머릿속에 이제 기준을 세우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놓고 가는 것을 추천하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좀 보고 가면 적어도 그렇게 크게 바가지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선생님도 근데 가시면 네. 바가지 당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요? 다 아실 것 같은데 감히 나를 속여 이러면서 이거 얼마잖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사실은 네. 제가 지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장 가서 흥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제 가격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서 구매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상인분들도 이제 벌고 우리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은 그냥 주는 대로 제가 먹다 보니 대중은 당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주시거나 이렇게 품질에 관해서는 흥정하지 않는 게 뭐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가끔 이제 일명 뭐 수법이 있잖아요. 저울치기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무게 속여가지고 더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죠? 네, 간혹 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킹크랩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킹크랩 대게 이런 각각류의 물치기라고 바닷물을 같이 이렇게 재서 이렇게만 해도 몇만 원씩 쑥 올라가거든요. 그쵸. 예, 그런 것이 아직까지 좀 성행하기 때문에 네. 제발 좀 뿌리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인분들도 좀 도움을 주셔야 저희가 안심하고 좀 먹고 흥정도 좀 덜하게 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과거에 뭐 협박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수산시장의 진실을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뭐가 안타깝냐면 저는 이제 시장을 수년 동안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러면서 뭐 구매하는 노하우도 알고 상인들과 얘기해 보면 그래도 양심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돼요. 그래서 잘만 알고 잘만 이용하면 수산시장이 그래도 마트보다도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하고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이용하기를 주저하시는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은 이제 시장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좀 고쳐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 투명성 그리고 또 하나는 원산지 그리고 조금 안락하게 쇼핑할 수 있는 호객행위 없이 깔끔하게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서 체계화되면 우리도 외국의 수산 선진국 못지않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 손 뻗으면 좀 잡힐랑 말랑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온몸으로 막 안타까움이 막 느껴지는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수산시장 어디를 좀 주로 가십니까? 저는 일단 한번 서울에 사니까 서울의 노량진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밖에 뭐 인천 종합어시장, 뭐 그리고 뭐 김포의 대명포구, 그리고 속초나 동해 쪽에 있는 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거의 전 전국적으로 다 이용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어쨌든 자주 가시다 보면 친해지고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한 게 있죠. 아무래도 뭐 횟집도 그렇잖아요. 단골 손님 조금 더 좋은 부위 좀 챙겨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 한두 집 정도 좀 잘 알아놓고 그 집만 주구장창 거래하는 것도 팁이에요. 맞아요. 저 꿀팁인 것 같아요. 그게. 예. 좀 이렇게 아무래도 관계를 하면 맺어놓으면
안심한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자주 또 가게 되고 그럼 또 챙겨주시는 게 이런 게 있고 인심이 있으니까. 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낚시 가는 분들이 또 많은데 요즘 추천해주고 싶은 추천할 만한 낚시 포인트는 또 있습니까? 자, 지금 따뜻하다고 해서 바다에 나가는데 글쎄, 피해를 보신 분들 많습니다. 왜? 바다는 아직 한겨울이에요. 절기상 2달이 늦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경기권, 충청권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는 이상 고기를 잡기가 좀 힘들고 지금 어디를 가야 하냐면 지금 강원도 체육단의 고성은 지금 이면수와 낚시가 시작이 됐고요. 이면수. 그다음에 뭐 속초 양양까지 그리고 나서 포항이나 후포 일진 쪽은 감성돔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성돔. 예,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이제 무늬 오징어라고 아주 맛있는 오징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뭐 부산, 통영, 거제까지 해서 동남부 해안 쪽 이쪽에 주로 낚시를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근데 봄에 하면 또 저는 잘 알고 있는 게 쭈꾸미가 제철 아닙니까? 쭈꾸미는 제철이 이제 지금 알배기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제철은 맞는데 네, 예, 깜짝이야. 많이 먹죠. 근데 실수한 줄 이제 알았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월 이후에는 또 쭈꾸미가 금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자원을 보유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전까지는 충분히 이용을 해주시고 예, 또 알배기 쭈꾸미는 산란하는데 양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쭈꾸미 낚시해도 되긴 되는 거죠? 낚시보다는 지금은 시장에서 나오는 것을 사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 쭈꾸미 굳이 나가서 드시지 말고 잡아 드시지 말고 수산시장 이용하셔서 쭈꾸미 맛있게 드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늬 오징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늬 오징어 굉장히 고가의 오징어 아닙니까? 그렇죠. 오징어의 뭐 제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두껍고 회 맛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아, 알려졌죠. 이건 회로 먹어야 돼요? 회도 좋고 튀김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면수는요? 이면수도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이면수는 회보다는 무조건 구이. 무조건 구이. 예, 그렇죠. 이 기름에 바짝 튀겨서 아. 껍질이 두꺼운데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밥에다가 껍질 쌈을 사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저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고 해가지고. 자, 퀴즈 정답을 우선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퀴즈 정답은 뭐였죠? 홍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홍가리비랑 비단가리비가 굉장히 맛있다라고 합니다. KSS님께서 정답 맞춰주셨으니까 이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온 댓글들, 질문들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 육포 가디언님이 딱 단원으로 와 입질. 그러니까 입질 추억 나오셨다고 와 입질 추억님 나오셨다 해가지고 와 입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크리스님도 우와 입질의 추억이다. 네, 입질의 추억이다. 맞습니다. 깡청님이 이런 꿀팁 너무 좋아요. 남겨주셨고요. 귀에 쏙쏙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밥맛 밥한바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밥맛 밥한바님도 뉴스를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먹으려고 적어가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승환님이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많아지면 경쟁이 될 텐데 굳이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특징이 진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약간 미간에 주름을 잡아 진실의 미간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요건 믿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승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 같아요라는 이렇게 의미 있는 댓글 남겨주신 이승환님께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생선이라고만 알았는데 이렇게 설명과 함께 들어보니까 또 어떤 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팁도 얻어가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